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33회차 축생 그리고 독식픽 그리고 풀벳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이 축생픽이고 우측이 독식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국내 배당이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국내 배당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배팅을 늦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을 보고 나서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에서 지금 3번 경기가 지금 해외 배당은 광주가 정배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국내 배당에서는 서울이 정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런 국내 배당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이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그리고 최종픽 이렇게 잘 조합을 하셔서 일단 뭐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잘 조합을 하시고 이변을 가져갈 거 이변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일단 축생픽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 대 수원 일단 자세한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축생픽과 독식픽에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천과 수원의 경기 저는 일단은 이 경기 자체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수원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에 지금 고승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조금 인천이 뭔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인천 역시도 이준석도 부상이고 뭐 김호남, 이재성, 마하지 뭐 이렇게 부상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는 일단은 경기력 자체는 수원 사이드, 인천의 무패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고승범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수원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승범 선수가 없다면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첫 번째 경기는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단은 승무 사이드, 저는 시미즈 사이드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일단 뭐 요코FC, 시미즈 둘 다 결정력이 좋지 않지만 요코FC의 수비가 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 물론 요코FC가 2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미즈의 경기력이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시미즈의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단통으로 시미즈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제가 최종픽에서 지웠었던 경기였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승부패가 조금 다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는 서울이 조금 더 우세한 건 맞지만 광주가 이런 서울의 공간을 조금 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광주가 조금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런 서울의 수비적인 모습과 수비에서의 이런 안정화 그리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또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서울이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 여론 선수가 4호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서울이 우세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여서 지우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통으로 이 경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폴더가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통으로 간다면 서울이 연승을 할까에 대한 조금 의문도 들긴 하지만 광주 역시 연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연무이기 때문에 4연승보다는 3연무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주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포항의 경기고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문환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경고 누적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창래 선수가 경고 누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포항이 원정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번 시즌 통틀어서 봤을 때 포항이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부산은 홈에서 오무를 하면서 무승부가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뭔가 무승부의 가능성도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포항은 팔라시오스 선수가 복귀를 하고, 또 부산에게 있어서 김문함이 없는 점은, 물론 포항도 하창래가 없긴 하지만 저는 하창래가 없는 부분보다는 부산의 김문함 선수가 없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의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당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대구 경기. 대구가 강원 상대로 항상 강했었고, 지금 뭐 특별한 부상자 없이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 선수가 출전 여부가 또 약간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전을 하더라도 저는 대구에게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영이 출전을 하든 안 하든 김병수 감독의 고집으로 또 이런 빌드업 축구를 할 텐데, 이 빌드업 축구를 대구가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대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강원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펠리페 상대로 수비가 좀 고전했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에드가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대한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된다면 그러한 제공권에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그냥 가와사키,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질 때까지 가와사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세레스 오사카와의 경기에서도 조금 애매한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선제골을 실점을 하고 나서도 역전을 하는 모습, 그리고 큰 점수차로 이기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가와사키가 물론 수비적으로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역습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고야 상대로 최근에 득점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가와사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고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상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 상주가 8월 전역자들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동기부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전북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은 지금 J리그의 가와사키처럼 부러질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오사카의 경기고요. 제가 최종 때는 가시마의 단통 패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간바 오사카가 지금 김영건 선수가 지난 경기 명단에도 들지 못했었는데, 이게 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어서 좀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사카가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가시마의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시마가 뭔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 이 경기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 쪽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 한번 지어보도록, 이변을 보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저는 비셀고베 사이드로 갔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경기력을 본다면 우라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조금 좀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밀릴 것 같은 경기에서 오히려 승리를 하는 모습들, 또 좀 원정에서의 패배가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고, 또 패턴적으로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경기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라와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조금 더 믿고 무와 패 중에서 고른다면 그래도 우라와의 최근 페이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꾸역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우라와의 이런 중원 공간을 봤을 때는 비셀고베 이니에스타가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회복 훈련에 임했었기 때문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우라와의 승보다는 우라의 패 쪽도 한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슈난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그냥 도쿄의 강승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최종픽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이변이 나온다면 오사카, 세레스 오사카에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도쿄가 뭔가 몰린 경기에서 오히려 약간 조금 몰리지 않은 경기, 조금 애매한 경기나 아니면 도쿄가 조금 열세한 경기, 조금 질 것 같은 경기,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경기 같은 경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 있고, 반면에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조금 이변이 나오는 경기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도쿄가 지금 공격적으로 조금 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그 공간이 있었을 때의 도쿄, 그리고 공간이 없었을 때의 도쿄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난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나고야 상대로도 쇼난이 수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막아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도쿄가 의외로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쇼난이 연패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팀이지만 뭔가 홈에서의 좋지 않은 도쿄 상대로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보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산프이로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저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봤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공격적으로는 산프이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요코마리의 이런 공간을 봤었을 때에는 산프이로가 공간이 있었을 때 좀 강한 팀이어서, 요코마리가 이렇게 공간을 내준다면 산프이로가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경기 또 득점을 좀 많이 하면서 결정력에 대한 감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을 보고 요코마리의 단통 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코마리가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은 약간 뭐 비슷한 팀들 간의 순위권으로 비슷한 팀들 간의 경기인데, 그런 경기에서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낮은 배당이 아닌 2점대 이상의 배당을 받았어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마리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번 경기를 이변으로 잡았기 때문에 12번은 조금 정배로 오사카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사카가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무승부 쪽을 봤었던 이변의 가능성을 봤었던 부분은 조금 뭔가 센다이가 휴식을 취했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센다이가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홈에서는 좀 승리할 타이밍이 흐름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위와 15위와의 경기인데, 이 팀이 15위를 잡지 못하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가시아 경기인데요. 최종픽에서는 조금 무패 쪽으로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이타가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 또 가시아 같은 경우에 라인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변을 봤었는데, 그래도 가시아가 이런 오이타의 제공권을 본다면 이런 제공권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또 반면에 가시아는 울릉가 선수가 이런 제공권도 있고,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크로스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템포 자체도 괜찮은 모습, 그리고 가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주중 경기에서도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이타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타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최종픽에서는 조금 이변을 바라보긴 했었는데, 제가 뭔가 뭐 축생픽이든 최종픽이든 막판에 이렇게 이변으로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거나 하면 꼭 정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1일차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다가 2일차 때 이변으로 좀 가져간 경기들이 다 정배가 뜨면서 이렇게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회차들이 많았어서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울산이 성남 상대로 좀 압박에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이 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를 가기에는 투픽으로는 무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성남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식픽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인천 대 수원의 경기, 인천의 무승부 쪽으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봤고요. 이번 경기는 조금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미즈의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변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픽이기 때문에 광주의 승도 한번 가져가서 승패 쪽으로 갔고, 광주가 정배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다른 픽들과 다 동일하게 부산의 단통 패 봤고요. 5번 경기 강원의 단통 패 쪽으로 봤고요. 6번도 동일하게 나고의 단통 패, 7번도 동일하게 전북의 단통 승, 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 자체가 가시마가 정배를 받았고 또 상대 전적에서 가시마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그런 가시마 상대로 세트피스가 좋은 오사카가 그래도 이기는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시마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의 승패 쪽으로 승의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웬만한 픽들은 다 비셀곱의 사이드로 갔지만 독식픽에서만큼은 우라와의 승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도쿄의 승으로, 11번은 요코마리의 단통패, 10번과 12번 이 경기는 일단은 제가 축생픽에서는 10번을 조금 이변으로 봤고 12번을 정배로 봤지만 독식픽에서는 거꾸로 10번을 정배로 보고 12번을 이변으로 보고 세레스 오사카의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 오이타의 단통패 가보도록 하고요. 14번은 독식픽이니까 이변을 보고 성남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6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2벳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번 회차, 지난주에는 좀 지울 경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72벳으로 갔었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 사실 지우는 경기보다는 투픽으로 가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경기들이 좀 많았어서 이번 회차는 좀 96벳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벳이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인천의 무패 쪽으로 수원 사이드로 가면 인천의 승보다는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축생픽에서는 지우긴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의 승보다는 무패 쪽으로 수원 사이드가 맞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의 단통 승으로 갔는데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승무로 가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조금 더 폴더를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미즈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지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이번 회차에서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도 좀 이상하고 지금 서울의 연승이 길어지는 점, 그리고 광주는 연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서울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뭔가 광주가 승리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동일하게 부산의 단통패 같고요. 5번도 동일하게 강원의 단통패, 6번도 나고야의 단통패, 7번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단통승,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투픽으로 봤고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가시마가 배당도 정배고 또 이런 그 상대 전적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로 가봤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라의 무패 쪽으로 빗셀곱의 사이드로 제 생각대로 가봤습니다. 10번은 도쿄의 승무로 이변을 보고 마찬가지로 도쿄의 승무로 갔고요. 11번은 요코마리의 단통패, 12번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의 단통 승으로 정배로 가보도록 하고요. 13번은 오이타의 단통패, 14번은 마찬가지로 조금 단통으로 간다면 성남의 단통패지만 투픽으로 간다면 무패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쪽으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일단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배당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한 픽이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을 보고 좀 독식을 하기 위한 좀 이변을 좀 많이 가져간 픽이고, 이런 9,600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해 드렸었던 최종 픽부터 해서 축생픽, 독식픽까지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종합을 해서 가장 조금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픽을 조금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이 경기들에서 본인의 생각에 맞게 조금 바꿔서 변형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